저는 이제 다큐 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미친기 감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친기 감독님 나와주세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해양심판원이 해양사고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정부기관인 해양심판원이 내렸던 결론들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짚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것은 세월호에 누워있는 방향. 오랫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CNN의 찍힌 걸 보면 정반대 방향으로 ARS 정보는 정반대 방향으로 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뭘 더 하시려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는 이 병풍도를 바라보면서 표류했다라는 저 정부 데이터들이 왜 저렇게 나오게 된 걸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답일 수 있거든요. 일종의 해답을 제가 봤을 때 이게 해답 같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세월호 ARS는 꺼졌던 걸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세월호의 AS가 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하면서 제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문예식 선장님 너무 존경해요. 세월호 조사하면서. 근데 이분은 그냥 본 것을 있는 그대로를 말씀했을 뿐인데 그게 워낙 데이터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과 정반대 배치되는 정부의 데이터가 거짓이라는 게 이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밝혀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이 내용은 CNN에서 2014년 4월 28일 사고 발생 12일 후에 CNN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건 세월호의 AIS 정보가 데이터 장치가 꺼져 있었다. 안 보였다는 얘기죠. 중간에 나오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날카롭게 회전했다는 그 50분대 시연이가 찍는 고깃대를 얘기하고 CNN에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AIS 데이터가 꺼져 있어서 계속 문예식 선장님은 레이더로 확인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50분대 정도로 예상되는 그 시간부터의 AIS에 대해서는 못 봤다는 거예요. 최소한 문예식 선장님은. 여기보다 조금 더 또 자세하게 또 한국 방송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그걸 한 45초나 50초짜리인데 그것도 또 보시겠습니다. 이건 JTBC에서 5월 4일 방영된 인터뷰입니다. 그것이 세월호라는 줄은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우리였고, 항로상에서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겠다. 충돌이 연생이겠다 싶어서 이제 쪽에서 이제 레이더를 가지고 이제 관찰을 했던 상황이에요. 입에는 AIS도 지금 이제 꺼져 있는 상태더라고. 그러니까 내는 입에가 세월호인 줄은 몰랐었어. 선원들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일부러 꺼뒀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일부러 안 껐으면 꺼야 될 이유가 없지. 이것은 수신 장치예요. 고장도 안 나요, 이것은. 이 집 하필이면 이 시기에 거기서 전원이 꺼졌다는 것은 내도 이런 말은 안 되지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껐던가 스위치를 인위적으로 껐던가 내가 추측건대는 그때 무엇인가를 이치를 좀 이제 감추고 싶어서 껐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 얘기는 해가 지금 여하간 이 두 가지 방송 모두 CNN도 JTBC도 돌라 AS에 있던 선장님이 당시 AIS 장치가 꺼져서 볼 수가 없었다는 내용인 거죠. 안 보였다라는 거죠. 9시 7분. 왜냐면 그때 9시 7분쯤에, 그러니까 CNN에서 6분이라고 그러는데, 6분에 진도 VTS부터 SOS 신호를 받아요. 그래갖고 좀 세월호를 구해다오. 그래서 그때 가려고 보다 보니까 멘트가 나오는데, 기자 멘트가 AIS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부터도 이미 9시 7분 이후로도 AIS가 없어요. 사실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둘라 AIS라는 배에서는. 그렇게 따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죠. 이 둘라 에이스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이분이 말이 맞다라는 걸 증언해주는 강력한 또 증거가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세월호 선원들의 어떤 증거들이에요. 그걸 보시겠습니다. 진도 VTS
둘라 에이스, 세월호. 네. 그때 세월호 선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AIS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AS를 볼 수 없는 생각이 본선 선수에 있는 빨간 탱커 같은데 이게 선명이 뭡니까? AS를 본선 일단 저 자연 쪽으로 선수 쪽으로 말고 자연 쪽에서 대기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 쪽에서 지금 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들머리가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기선이 계속 밀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연 쪽에 뭐가 대기하고 있죠? 지금 육안으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세월호 선원들이 지금 AIS 기기에서 AIS 데이터를 못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배도 세월호를 못 보고 있고, 그러니까 총수님이 그때 AIS에서 되게 잘 설명했었는데. 그러니까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보죠. 자동차 내비게이션.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내 차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이 내비게이션은 내 차가 움직이는 것도 나오고, 다른 차가 예. 내 앞뒤로 혹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도 그 차에 탄 그 차 번호가 뭔지, 뭐 누가 타고 있는지 이런 정보가 뜨면서 동시에 뜨는 거예요. 그런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좌연 할까요? 뭐 그래갖고 좌연 대 좌연으로 비껴가자. 우로 비껴가자. 이걸 서로 통신하면서 가요. 네. 그 용도예요. 그리고 그 항해 오래 하셨던 도선사님한테 여쭈니까 통상 레이더를 보면서 운행을 하고 배는 절대 레이더가 없으면 못 다닌대요. 운행하고 AIS는 상대편 배에 호출할 때 쓰기 위해서 상대편 배가 어떤 배인지 이름이 뭔지 그래서 이게 공통으로 이렇게 무선 통신할 때 이름을 알기 위해서 보통 AIS를 더 많이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월호가 둘라 에이스가 그러니까 빨간 탱커로는 보이는데 얘 선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AS가 안 뜨니까. 안 되니까. 안 뜨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네. AS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네. AS가 있었다면 무슨 혼지 그렇죠. 호를 얘기할 때. 찍어가지고 그렇죠. 저 빨간 탱커가 둘라 에이스구나 하고 AS 정보가 떠서 봤을 텐데 그렇죠. 그걸 못 본다는 얘기는 자기 눈앞에 AS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달고 다녀요. 옆에 이렇게 삼각형 기구로 AS 기계 둘라 에이스라고 적어갖고 다녀요. 옆에. 네.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동쪽 방향에. 근데 육안으로는 보면서도 저 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AIS 기기가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원들이 저거 말고 또 관제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통신을 하거든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세월호가 진도 VTS한테 다른 배들한테 진도 VTS가 구조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병풍도 북방 2.5마일 뭐 1점 몇 마일 거리만 대충 얘기해줘요. 관제센터답지 않게 정확하게 위도 경도를 못 불러줘요. 못 불러주고 네. 거기에 사고가 났다 자꾸 이러니까 세월호 통신을 하는 데서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냐면 세월호가 자기 좌표를 가르쳐줘요. 내 위도가 여기고 경도가 여기다. 관제센터는 그냥 이렇게 그 전문가분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웃으시던데 뭐냐면 관제센터는 그 배를 딱 봐서 세월호가 있는 위치를 딱 봐서 클릭 한 번 하면 여기 위도 경도가 딱 떠요. 그러니까 AIS 데이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세월호가 자기 위도 경도를 불러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세월호 AIS 데이터는 계속 9시 때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죠. 정전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까 문예식 선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껐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 증거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변 배가 세월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저 먼 배가 이렇게 오다가 진도 VTS랑 통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월호 AIS 데이터를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도 VTS 데려온다. 세월호가 지금 AIS가 사라졌습니다. 완전 침몰된 것 같습니다. 다른 배들도 세월호 AIS가 안 보여요. 문예익 선장님이 탄 둘라에이스도 세월호 AIS 데이터를 못 보고 있고 드래곤선도 못 보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도 AIS 데이터가 꺼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둘라에이스가 뭔지 둘라에이스인지 알 수가 없고 네. 진도 VTS도 네. 모르고 있고 위도 경도를. 네. 그러니까 AIS가 세월호가 발신을 안 한 거예요. 일정 시간대에. AIS가 정전은 분명히 안 된 걸로 이번에 결론이 다 났어요. 정전도 안 됐는데 AIS가 꺼져 있어요. 아까 문예식 선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끄지 않는 한 발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대가 아까 8시 50분부터 시작해서 9시 46분 때까지 계속 그럼 꺼져 있었다고. 예,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꺼져 있었는지 꺼졌다 켜졌다 했는지까지는 확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저런 대화가 오갈 때는 분명히 꺼져 있었던 꺼져 거고. 있었죠. 적어도 아까 선원이 빨간 탱커 얘기하면서 한 1분 정도간 대화를 나누고, 거기 제가 핵심만 뽑았는데 그 뒤에 좌연에는 누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둘라이스 선장님이 좌연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둘라이스는 AIS를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1분 때는 결국 뭐냐면 선원이 그 AIS를 못 보던 그 AIS가 꺼져 있던 그 1분 때는 절대 AIS 데이터가 송신 안 된 거잖아요. 세월호로부터. 네, 세월호로부터 네. AIS를 날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 발표에서 그 자. 시간대에 AI. AIS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서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네. 나올 수 없는 데이터예요. 수신되었는데 일부가 잘못 수신된 건가? 그래서 나침판 얘기도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양심판원도 결국은 이 데이터를 그냥 틀렸다고 수정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쏘아야 할 배에서 이 데이터를 쏜 적이 없다 이거지. 그럼 누가 만들어낸 거냐 이거지. 남는 건 진짜 만든 거밖에 없겠죠? 근데 만든 그 AIS 데이터들이 병풍도를 바라면서 표류했다는, 네. 결국 그게 엔진을 빨리 껐다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선원들의 조타 실수, 고의 침몰 혐의로부터 벗겨주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세월호가 날린 적이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감독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왜 침몰했냐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침몰했냐. 그리고 그 침몰을 드러낼 데이터들은 뭐가 잘못된 거고 어떻게 잘못된 거냐. 누가 그렇게 했나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작자님.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타이틀만 보세요. 네. 화씨 416에서 이제 이걸로 앞으로는 이걸로 해외 영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영자 제목입니다. 네. 이게 끝이야? 제목만. 잠시만요.